11월의 서울,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윤이 무료 급식소 앞에 선 것은 순전히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때문이었어요. 30대 중반의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최연소 이사로 승진한 성공 여성이었습니다. 180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7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를 찬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성공의 상징이었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윤이었습니다. 서윤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부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품격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회사의 작은 마음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서윤 이사님, 이쪽에서 한 컷 더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액수가 1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개인적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15년간 언론 대응 경험으로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기부금 목록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죠.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때였습니다. 급식소 입구에서 나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서윤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는 그 뒷모습. 서윤의 말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사님, 괜찮으세요? 기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서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그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설마 그분이 아니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그 걸음걸이, 그 체형,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분명히 자신의 시어머니 박정순 여사였습니다. 한때 강남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천만 원짜리 고급 한복을 즐겨 입던 그분이 지금은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한때 고운 피부였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서윤을 알아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놀란 토끼처럼 크게 눈을 뜬 채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큰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서둘러서 말이죠. 어머님, 어머님. 서윤이 무의식적으로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식소에서 멀어졌어요. 낡은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차며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서윤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기 계시지? 분명히 큰아들 민석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어머님이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이사님? 이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비서 김대리의 급한 목소리에 서윤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아니에요. 잠깐 어지러워서. 괜찮습니다. 이사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일정을 조정할까요? 아니에요. 계속 진행하죠.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급식소를 빠져나간 시어머니를 따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부 행사는 기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웃고 인사하고 포즈를 취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서윤은 급하게 급식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정순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만이 서윤의 볼을 스쳤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을 억지로 마친 서윤은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어요. 서윤 이사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네,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었지만 서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완전히 끝나자 서윤은 재빨리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급식소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소박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밑반찬들이 전부였지만 모두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봉사자 중 한 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봉사 오래 하셨나요? 네, 벌써 3년째예요. 왜 그러세요? 혹시 아까 나가신 할머니, 박정순 할머니 아세요? 봉사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정순 할머니요. 물론 알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서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분, 오래 오셨나요? 벌써 1년 넘게 오시는데 참 안쓰러워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아들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이요? 네,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작은아들은 결혼해서 바쁘다고. 참 안타까워요. 서윤은 봉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혼자 사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아드님 얘기하실 때 보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한 번은 민수가 잘 살고 있을까 이러시더라고요. 민수, 서윤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민수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라고 말씀드려도 자꾸 거절하시고 바쁜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폐가 될까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뭐 어려운 일 있으시는 것 같던가요? 글쎄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는데 가끔 약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시다고. 그런데 병원은 안 가시고 파스만 붙이시더라고요. 파스만요? 네,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희가 병원 가시라고 해도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다 이러시고. 서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자신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건강관리에 쓰는데 어머니는 파스 하나로 아픈 몸을 달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지하 원룸에 사신다고. 반지하 원룸.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200평 펜트하우스에 살던 어머니가 이제는 반지하에서 살고 계신다니. 할머니 참 착하세요. 다른 분들 도와주시기도 하고 가끔 남은 빵 있으면 혼자 드시지 않고 나누어 주시고 그러시는군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정순 할머니를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그냥 좋은 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정순 할머니 보시면 안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급식소를 나온 서윤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뒤돌아봤어요. 이사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로. 아니, 잠깐.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는 동안 서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런 상황에 계실까? 민석 형님이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내가 알아봐야겠어. 그날 저녁 서윤은 남편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상시보다 30분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그냥 당신과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기분 좋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기부 행사 어땠어? 응, 잘 끝났어. 서윤은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인사드린 지가 언제야? 민수가 갈비를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형이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도 바쁜데 뭘 굳이.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니까. 엄마도 우리 바쁜 거 아시고. 민수의 무심한 대답에 서윤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정말 잘 모시고 계시는 거 맞아?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어? 뭘 확인해? 형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 연락처 알아? 나도 가끔 안부 인사드리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처? 글쎄, 형 집 전화로 하면 되지. 엄마 핸드폰은 잘 안 받으시잖아. 형님 집 번호 좀 알려줄래?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서윤은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그냥 며느리로서 예의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형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서윤은 그 번호를 메모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서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서윤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 그냥 어머니 안부가 궁금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엄마는 잘 지내고 계셔. 왜 갑자기? 민석의 목소리에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상시의 당당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그냥 며느리로서 가끔 안부는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은 좀. 엄마가 주무시고 계셔서. 그럼 낮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래. 나중에 연락처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반응이 왜 이렇게 어색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다음 날에도 민석은 연락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민석은 연락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윤은 다시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급식소에 도착하니
점심 배급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유는 멀리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기 계셨습니다. 줄의 끝쪽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정순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검은 바지, 그리고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난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순이 자신을 보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정순은 서윤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아, 너는 왜 여기 왔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서윤이 정순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정순의 팔이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때 포동포동했던 그 팔이 이제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나는 바빠서. 어머니, 제발이요. 조용한 곳에서 잠깐만.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급식소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소박한 곳이었어요. 서유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정수는 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제가 사는 거예요. 괜찮아. 물이면 충분해. 결국 서윤이 억지로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민수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는데 정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커피 잔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서윤아, 너는 왜 여기 왔니? 회사 일 바쁘지 않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왜 무료 급식소에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민수에게는 형님과 함께 잘 살고 있다고 하신다면서요? 정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냥 가끔 봉사 나오는 거야. 좋은 일 하는 거지. 거짓말이시잖아요. 봉사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1년 넘게 오신다고. 정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아, 사실은. 그리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이야. 민석이가 집을 팔자고 했어.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크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간다고. 서유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 그 집은 너희 아버지랑 30년 동안 살던 집이었거든. 추억이 많은 곳이었지.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이가 자꾸 설득했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더 좋겠다고. 그래서 집을 파신 거예요? 응. 8억에 팔았어. 민석이가 그 돈으로 사업한다고 했어. 나중에 더 좋은 집 사드린다고, 요양원비도 대주겠다고. 서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망했지. 6개월 만에 다 날렸어. 그리고 나서 민석이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고요? 휴대폰도 바꿨나 봐. 집도 이사 갔고. 나는 갈 곳이 없어졌어. 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사업에 쓰고 망한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여기서 버스로 40분 정도 가는 곳에. 반지하 원룸 하나 얻었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야. 반지하 원룸. 서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어머니, 그럼 생활비는? 민석이가 사업할 때 조금 남겨뒀던 돈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떨어져가. 그럼 민수는 알고 있나요? 정순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왜요? 아들인데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는 이미 너랑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하느라 힘들었잖아. 아직 집 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내가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착한 아이야. 내가 이런 처지라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자기 형을 원망하게 될 거야. 하지만 어머니, 서윤아, 제발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형이랑 잘 살고 있다고 해줘. 정순이 서윤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는 이제 늙었어. 얼마 못 살 텐데 뭘. 너희는 젊으니까 미래를 위해 돈을 아껴야 해.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병원은 다니세요? 병원? 무슨 병원? 건강보험료도 밀렸는데. 건강보험료를 밀리셨다고요? 응. 민석이가 사라진 후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지금은 급식소에서 주는 팥으로 버티고 있어. 서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을 건강관리에 쓰는데 어머니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왜 진작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윤아, 너도 회사 일로 바쁜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신경 쓸 수 있겠니? 그리고 민수한테 들키면. 어머니,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아직 젊고 아이도 가져야 하고 늙은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할 순 없어.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가족이 무슨 남인가요? 당연히 함께 도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 했어요. 서윤아, 고마워.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민수한테는 절대. 어머니. 서윤이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갔어요. 서윤은 혼자 카페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서윤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몰래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사신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봉사자분이 말씀하신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니 낡은 주택가가 나왔어요.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반지하 새든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서윤은 이런 곳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강남의 깨끗하고 넓은 도로만 다녔었거든요. 한참을 헤매다가 우연히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멀리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정순이 들어간 곳은 정말 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였고 창문도 작고 어두웠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서윤이에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정순이 당황한 얼굴로 내다봤어요. 서윤아, 너는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겨우 5평 정도 되는 작은 방에 접이식 침대 하나,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것 같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한때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어머니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집세가 싸서 여기가 제일 괜찮았어. 서윤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라면과 김치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은 보통 거르고 점심은 급식소에서 저녁은 라면이나 빵으로. 서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싼 음식을 먹는데 어머니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집에 가서 사세요. 안 돼. 정순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윤아,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민수한테 들키면. 어머니, 민수는 아들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민수는 착한 아이야. 내가 이런 꼴이 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정순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형을 많이 따랐어. 어렸을 때부터 형이 뭘 해도 좋다고만 했어. 내가 이 일을 말하면 형제 사이가 나빠질 거야. 서윤은 정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혼자 고생하는 걸 택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혼자서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서윤아, 사실 나는 괜찮아. 이제 나이도 많고 얼마 못 살 텐데 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서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도 좀 이해해줘. 어머니, 나는 평생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특히 민수는 늦게 결혼해서 아직 신혼인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정순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민석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전 주소로 가봤지만 역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부동산에서 물어봐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윤은 민수의 친구들을 통해 민석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 형님이시죠? 누구세요? 서윤입니다. 민수 아내 서윤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서윤아. 무슨 일이야? 형님, 어머니 일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뭔? 아, 나는 지금 좀 바빠서. 형님,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무슨 소리야?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무료 급식소 다니고 계세요. 건강보험료도 밀리신 상태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형님, 어머니 집 팔아서 사업하신 거 맞죠? 그게 만나서 얘기해요. 안 만나시면 민수한테 다 말할 거예요. 결국 민석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윤과 민석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석은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옷차림도 어수선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일부터 얘기해요.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집 한 돈 8억으로 중국 수입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 몇 달은 잘 됐어. 그래서 더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그래서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고 계약은 취소되고 결국 다 날렸어.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에는 빚만 남았어. 신용카드 빚, 대출 빚. 어떻게 엄마를 봐? 그럼 연락이라도 하셨어야죠. 어떻게 연락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내 집 팔아서 날렸다고? 서윤은 민석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형님, 그래도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혼자 두시면 안 되죠. 나도 알아. 매일 잠이 안 와. 엄마 생각하면. 민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일용직 뛰면서 돈 모으고 있어. 엄마한테 갚으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지금 어머니는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더 이상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모셔갈게요. 저희 집에서 모시겠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할 거야? 민수는 내가 엄마 모시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형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민수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민수한테 용서를 빌어야겠어. 그날 밤 서윤은 모든 걸 민수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서윤은 그날 밤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 형이 엄마 집을 팔아서 사업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고생하고 계셔. 우리한테 말하면 부담될까봐 숨기고 계셨어. 민수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즉시 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형이 모시고 있다는 말만 믿고.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를 모셔와요. 서윤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정순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제가 어머니 상황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민수를 일으켰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더 이상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서윤도 정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은 서윤과 민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서윤은 정순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웠고 정순은 서윤에게서 따뜻한 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머님,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민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석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석을 안았어요. 아들아, 엄마는 괜찮다. 너만 무사하면 돼. 형, 어머니 돈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됐어. 이제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돼. 서윤이 민수를 말렸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한 달 후 정순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서윤은 정성껏 준비한 생신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서윤아, 내 생신을 이렇게 차려주다니. 정수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정순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님께. 처음에는 제가 성공한 며느리라는 자부심만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며느리 서윤 올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꼭 안았어요. 서윤아,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6개월 후 서윤은 회사에서 승진하여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정순이 건강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은 것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서윤과 민수의 팔짱을 끼고 행복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서윤아, 민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윤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공에만 매달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있던 한 여성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시죠.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가족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아니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